네, 11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컴퓨터에 이제 반도체로 구성된 그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메모리 상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을 변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변수에 관련해서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더 딥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봤었던 페이지는 바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이진수로만 저장한다라고 했었고, 이때 이진수 값 하나를 1비트라고 하는데, 그럼 이진수 하나는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해요. 0 아니면 1. 그래서 2비트는 총 4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정보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n개의 비트는 총 2의 n제곱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8비트 하나가 글자 1개로 결정이 됐고요. 이 단위를 그때부터 1바이트라고 명명하고 1024 단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용량 단위를 표기하는 단위 체계가 됐다. 자, 이 얘기도 어제 했고요. 자, 오늘 시작할 이야기는요. 자료형이라고 하는 주제부터예요. 변수라는 건 메모리 공간이라 그랬죠? 즉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종류예요. 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0과 1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를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가 10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그 뒤에 1000이 있다고 칩시다. 1바이트인 거죠. 자, 그럼 컴퓨터가 이걸 해석할 때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2개씩 묶어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진법 변환을 바로바로는 못해서 이거 진법 변환기 띄워놓고 해요. 2개씩 묶어서 해석하면은 10은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도 2, 00은 0이겠죠. 2개씩 묶어서 해석한다 그러면 2220이 돼요. 그럼 이거를 4개씩 묶어서 해석한다 그러면 1010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씩 묶으면은 10. 그 다음에 4개. 8이네요. 그 다음 4개는 8. 그래서 18이 돼요. 그럼 8개씩 묶어서 해석을 하면 1010, 1000이라고 하면 168이 되네요. 4개를 한꺼번에 해석해버리면 168이 돼요. 그러니까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거기에 대한 규칙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자, 지금은 좀 이해를 도우려고 그냥 자연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수, 실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논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값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 메모리의 공간만 할당받은 것. 자, A는 해놓고 여기다 논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램카드 어딘가에 A라는 이름표를 붙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 상태예요. 왜 이런 걸 쓰냐면 나중에 저장해야지 하고 비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담아야 될 때. 그럼 입력하기 전까지는 어떤 값을 저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인트, 일반 정수입니다. 플루트,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부동 소수점 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수점 붙어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특이하게 복소수에 대해서도 있어요.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배워요. 3i 이렇게. 파이썬 하면서 1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요 PPT 뒷부분에 한번 그래도 나온 거니까 써봅시다 하고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종강할 때까지 안 쓸 거니까 복소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논리형입니다. 참 혹은 거짓만 저장하는 값이고요. 숫자로 1과 0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다. 이 논리형 변수가 사용되는 내용을 명제라고 하는 단어로 배워요. 스트링, 문자열이에요. 문자들의 열. 우리가 숫자가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그러죠. 글자들이 나열된 걸 문자열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문장이에요. 스트링 타입은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쌍따옴표, 헛따옴표 가리지는 않고요. 앞뒤 짝만 맞으면 돼요. 쌍따옴표 열면 쌍따옴표 닫아야 되고 헛따옴표 열면 헛따옴표 닫아야 되는데 섞어서 쓰는 건 안 돼요.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데이터 타입이 극히 적어요. 여기서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int, float, 불, 스트링이에요. 우리가 어제 썼던 샘플 코드에선 단순히 A는 100, B는 200 이렇게 단순히 알파벳 글자로만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변수를 만드실 때 이 이름은 여러분들 맘대로 정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정하실 때 약간의 규칙이 있는데요. 영어, 숫자, 언더바의 조합만 가능하고요.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거 며칠 전에도 강조했어요. 컴퓨터는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고요. 띄어쓰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my 플러스 work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해서 내가 변수를 만들 거다 라고 할 때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데를 언더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my 언더바 work. 두 번째는 띄어쓰기가 있는 위치를 대문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my work 이런 식으로. 언더바로 처리하는 방법은 뱀처럼 늘어뜨린다라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대문자를 넣는 거는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어떤 방법을 쓰건 그냥 개인 취향이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개발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요 규칙까지만 접목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0단어를 총동원해서 변수를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스펠링 틀려도 상관없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내셔도 돼요. 다만 파이썬에서 쓰이는 예약어가 있어요. 기능이 있는 키워드예요. 기능이 있는 키워드. 걔네들은 파이썬에서 그 정해놓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이름 한글도 가능하긴 해요. 나이는 19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어색해서 잘 안 써요. 이거. 옛날에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써서 쫄딱 망했어요. 코딩을 한글로 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망했어요. 자, 예약어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제시하면 외워야 되나 하고서 그냥 덜컥 걱정되죠? 외우지 마세요. 지금 읽지도 마세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기능을 할지를 저하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요것들을 지금 외우지는 마세요. 자, 변수를 사용할 때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쓸 수 없습니다. 초기화가 뭐냐면 어떤 변수의 최초로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my name의 파이썬, my age는 20, my height는 175. 세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my name을 출력해 프린트해라라고 하면 파이썬이 출력되겠죠. my age를 프린트해라라고 하면 20이 출력되겠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my weight래. 그럼 컴퓨터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my weight가 얼마인지 알려주거나 출력을 시키던가. 그래서 에러나요. my weight라는 이름은 is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에러납니다. 네임 에러. my weight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 코딩을 하시면서요, 굉장히 많은 에러 메시지를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거의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일단 이 에러 메시지를 본인의 기본 실력이 좀 돼갖고 읽어보시는 분, 그리고 영어로 나오니까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분. 뭐가 맞을까요? 우리 다 말은 안 해도 그 상식적으로 어떤 게 맞을지는 느낌 오잖아요. 만약에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에러나네 하고서 다시 여기 실습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때부터 교재하고 본인이 실습한 코드하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해요. 그건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다 비교하고 있어요. 코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업에 제시해드리는 코드는 다 제가 손수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구글링 하면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코드보다 더 훌륭한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보다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겠죠. 코드를 잘 짜고 못 짜고는 나중 문제예요. 왜냐면 요즘은 구글링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AI로 코드 만드는 거. 그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코드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근데 AI가 만들어준 코드라던가 구글에서 검색한 코드가 뭐 나중에 버전이 바뀌었더라든지 아니면 내 시스템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맞는 거 나올 때까지 검색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본인들의 코딩 실력이지 이거 그냥 오타 없이 짠다는 게 코딩 실력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에러를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에러를 만나시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 있죠? 요거를 캡처를 뜨세요. 내가 작성한 코드하고 밑에 나오는 에러 메시지를 캡처를 뜨세요.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붙여놓고 어디가 에러였는데 내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왜 에러더라. 에러 원인. 그리고 이 코드를 나중에 어떻게 고쳤다. 수정. 쉽게 말하면 오답 노트 만드세요. 이게 처음에 프로그래밍 실력 늘 때 제일 빨라요. 검사 안 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이지. 이걸 검사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진짜 눈에 띄을 정도로 실력 차이가 나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비기너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하시면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안 해본 방법은 입에 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코드도 제가 업무에 쓰지 않는 코드는 아예 소개도 안 해요. 강사 이외에 따로 이제 프리랜서 개발 외주 받아서 개발해서 납품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사업자도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이 좀 뜨문뜨문해서 그냥 사업자 폐업을 하고 그냥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개발 업무에 안 쓰는 코드는 아예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같은 거 꼭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볼까요? 일단 그런 거 만들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첫 번째는 저걸 거예요, 아마. 엊그저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크다운. 그런 방법도 있고요. 며칠 전에 이거 얘기했을 때 모르는 눈치여갖고 노션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요즘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좀 아닌데 이게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되는 것 같아요.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졸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학교 이메일로만 인증만 하면 돼요.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페이지 추가하고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페이지 추가해서 뭘 또 정리하고 이걸 나중에 내가 폴더처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안에다 끌어다 넣으면은 마치 폴더처럼 이렇게 링크 생기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마크다운 봤었죠. 그 마크다운이 노션의 그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마크다운 표현식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크다운에서 사용했었던 거를 여기서 다 쓸 수 있고요. 저장 자체는 온라인에 되니까 뭐 휴대폰에다 앱 깔아놓고 휴대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정리하셔도 되고요. 저도 진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볼만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노션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name 뭐 my weight is not defined 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코딩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는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프로그래머들의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요. 프로그래머 전용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왜 지식인 같은데 답변 달면은 포인트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거 갖다 되게 자랑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답변 같은 거 많이 주면은 자기 점수 같은 게 들어오는데 어떤 개발회사는 이 스택 오버플로우 활동 지수를 평가 근거로 삼기도 해요. 자, 뭐 이거는 지식인이니까 제외하고 너무 영어만 들어갔다. 파이썬이라고 한글 하나 넣으면은 한글 블로그 위주로 나오겠죠? 자, 파이썬 네임 에러 네임 땡땡땡땡 is not defined 에러 해석 비슷한 블로그들이 되게 많죠. 이거 우리가 파이썬 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제일 처음에 나온 에러예요. 수준이 높은 에러일까요, 그러면? 아니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것만 검색했을 때도 이거 설명하는 블로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가 파이썬 코딩 할 줄 안다고 자랑하려고 올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지들이 보려고 올린 거예요. 코딩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블로그예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 자기가 공부한 내력을 올리면은 그것도 일종의 자기 포트폴리오가 돼요. 노션은 사실 제가 한번 쓰다가 데이터를 날려먹은 적이 한번 있어서 노션은 그 다음부터 잘 안 쓰는데 블로그는 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저도 올려요. 블로그. 이거는 이제 R 공부했던 거고. 실제로 작성하는 걸 보면은 이거 누구 보라고 올린 게 아니에요. 보면 이게 그냥 거의 제 회고록 같은 거예요. 한 두세 줄만 읽어보세요. 누구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약하면 수업 시간에 설명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자기 거 안 돼요.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노력하는 방법 몇 가지를 그냥 제가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말고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변수 관련해서 예제 코드 제시할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습 예제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PPT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실습이라고 딱지 붙여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만 실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설마 제가 에러 나는 코드를 실습해보세요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설명을 위한 코드 블록은 오른쪽 위에 실습이 없고요. 여기 실습 붙어 있는 데만 주피터 파일 만드시면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은 단원 이름으로 맞춰서 만드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 큰 제목으로 단원 제목 적으시고, 그리고 소제목으로 섹션, 파트 제목, 단원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예제 코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각각의 페이지 제목을 여기 세 번째 제목으로 적으시고 예제 코드 실습하시면 돼요. 그럼 이후부터는 제가 이런 내용은 제시하지 않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각자 알아서 순서 정렬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열어보면은 내용 파악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뭐라도 인덱싱을 하세요. 코드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진 않아도 돼요. 자, 일단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변수 만들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한다고 했고요. 최초로 대입하는 거를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초기화라는 용어 잘 기억하시고요. 변수를 만드는 방식은 이름 이퀄 가평식이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 2, 3을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4, 5, 6 두 개 출력하면 짠 하고 나와요. 한 번 만들어둔 변수는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저장된 게 만으로 바뀐 거죠. 자, 지금 1교시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일단은 소스 파일 하나 만들고 요거 블록 2개 하면 10분도 안 걸리겠죠. 일단 요거까지 해서 1교시 마무리 하시고요. 나머지 코드는 2교시부터 봅시다. 자, 나머지 코드 리뷰 쭉 하고 나서 이제 각자 실습해 보실 시간 부여할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실수형 변수 만들기예요. 뭐 당연히 소수점을 포함하는 변수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C하고 D를 출력하면은 저장된 변수 출력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계속 변수 만들고 출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수표기법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엑셀 써보신 분들은 이런 식의 표기법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숫자가 너무 크면은 이제 컴퓨터가 한 번에 표현하기가 버거우니까 이제 좀 단축된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요. 해석 방법은 되게 쉬워요. 자, 2에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5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24에서 소수점이 1칸, 2칸, 3칸, 4칸, 5칸 가는 거죠. 그럼 빈칸은 공으로 채워요. 그럼 42만 4천 되는 거죠. 2에 마이너스 3이라 그러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 가는 거예요. 4.24에서 왼쪽으로 3칸, 1칸, 2칸, 3칸 0.00424가 되죠. 별로 어려운 방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법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데이터 분석하시면서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게 이제 있기도 하다라는 건데 177이라고 하면 이게 10진수인지 8진수인지 16진수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8진수 같은 경우는 숫자 0과 알파벳 5를 앞에 덧붙여요. 그럼 이게 8진수고요. 16진수 같은 경우는 0x를 덧붙여요.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다음이 10이에요. 10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다음이 10이고요. 8진수는 0, 1, 2, 3, 4, 5, 6, 7 다음이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 12, 13 이렇게 가고 얘도 11, 12, 13 이렇게 가니까 0, 5, 1, 3은 10진수 11이고요. 0x, b도 10진수 1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웃긴 거는 8진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은 다음에 출력하면 파이썬이 10진수로 바꿔서 출력해요. 0x abc라는 값을 h에 저장해서 출력하면은 10진수로 바꿔서 출력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논리형 변수 엄청 많이 써요. 논리형은 참이나 거짓을 표현해요. true하고 false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A는 true 그러면 출력하면 참 나오고 B는 false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지금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 즉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종류를 쭉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저장하고 출력하는 게 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 변수.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싼 모든 형태예요. 콧다운표로 감싸서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는 문장을 MSG에 저장을 해요. 이게 이제 출력이 된 거고요. 내용이 없는 변수, 논이라고 하는 타입이라 그랬죠? 출력하면 진짜 논이라고 나와요. 얘는 값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어떤 연산도 수행이 안 되죠. 나중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 미리 공간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받은 메모리 공간이다.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게 물리적 장치로는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이라 그랬어요. 변수는 대입연산자 equal을 사용해서 오른쪽에서 명시하는 값을 왼쪽에 정의한 단어에 대입한다.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합니다. 반대는 성립이 안 됩니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종류를 기본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변수형, 변수의 타입, 뭐 데이터 타입, 자료형, 자료 타입. 어차피 영어를 억지로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르는 용어는 되게 많아요. 변수의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걸 초기화라고 한다 그랬죠. 초기화라는 용어는 꼭 기억하시고요. 변수 이름은 영어 숫자 언더바만 쓸 수 있고 첫 글자는 숫자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이썬이 기능을 부여한 키워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평가하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라 그랬죠. 변수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컴퓨터의 어느 부분인가?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GPU. 네, 메모리죠.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불, 논리값, 스트링 문자열, 인트 정수, 플루트 무리수. 예, 그쵸. 무리수 타입은 없어요. 아까 있어. 무리수 타입은 없어요. 변수의 가장 처음 값을 대입하는 처리를 뭐라고 하는가? 네, 초기화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답안 체크돼 있고, 요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한 단원 더 진행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실습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